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도 추석 연휴 지금 기간입니다. 연휴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남자와 여자를 가르치는 지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바로 단어 처녀와 총각이라는 단어. 어떤 경우가 있나요? 처녀는 무슨 뜻이고 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성,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맞아요.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 이제 훈민정음 또 한글 우리나라의 우수성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 말은 읽고 쓰고 하는 것은 참으로 편리한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말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려면 한자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자, 특히 한자. 그래서 국어 실력을 많이 높이려면은 그만큼 한자를 많이 알아야 된답니다. 우리나라 말의 한자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얼마나 될까요? 70% 정도나 되죠. 너무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죠. 70%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말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한자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녀와 총각 한자일까요? 아니면 순우리말일까요? 맞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 유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한자어입니다. 처녀, 결혼을 처음 하는 여자. 우리나라 말 아닌가요? 아니죠. 처녀와 총각은 한자어입니다. 그러면 처녀와 총각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에 결혼할 여자를 아줌마, 결혼한 남자를 아저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그 단어는 그렇게 나쁜 뜻이 아니랍니다. 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 우리말이고요. 아자라는 건 우리나라 중세 말인데 중세시대 때 쓰던 말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마는 뭘까요? 예, 맞아요. 어미모자에서 온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어머니라는 건데 꼭 친척간에 있는 우리 작은 어머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어머니 같은 분들을 많이 통칭해가지고 아줌마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만 그게 사회성을 띠에 따라서 요즘에는 꼭 비하하는 말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싫다 그러면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아줌마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대신에 요즘에는 선생님, 사장님, 누구누구님 이런 식으로 높임말을 많이 쓰고 있죠. 아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저씨는 아자비라는 말에서 온 단어랍니다. 아자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예, 맞아요. 작은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비는 뭘까요? 아비 할 때 비자입니다. 즉 작은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결혼한 남자한테 아저씨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꼭 작은 아버지 같은 분, 우리 아버지 학년에 계신 분, 아줌마는 작은 어머니 같은 분, 우리 어머니 학년에 계신 분들한테는 말을 하는 거지만 시대상에 따라서 꼭 비속어처럼 낮춰가지고 비하하는 언어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은 그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아줌마, 아저씨라는 단어 대신에 요즘에는 좀 더 멋진 단어, 선생님, 누구누구님, 사장님, 이런 식으로 많이 붙여서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총각과 처녀는 무슨 뜻일까요? 예, 맞아요. 총각은 한자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촉은 바로 묶을 총이라는 단어입니다. 각은 무엇일까요? 뿌리각, 뿔각이라는 뜻입니다. 뿔 알죠? 뿔 이렇게 뿔 달린 거, 염소 머리처럼 뿔 달린 거. 자, 그러면 뿔을 묶는다? 여기서 어떤 그림이 마치 연상이 되지 않나요? 옛날에 중국에서는 어린아이, 결혼하지 않는 남자아이 머리가 어땠죠?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이 동그란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렇게.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동그란 머리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민머리입니다. 민머리인데 여기에 머리카락만 이렇게 뚝 묶어져 있는 경우. 예, 맞아요. 이게 바로 총각이란 뜻입니다. 뿔처럼 머리카락을 묶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각이 뭐라고요? 묶는 거예요. 묶을 총, 뭐를? 뿔처럼. 그러면 여러분들 총각무 좋아하시죠? 총각김치 좋아하시죠? 총각김치는 어떤 건가요? 무가 있죠. 무를 어떻게 먹어요? 아작아작 씹어먹는데 그 무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뿔 달린 것처럼. 그래서 그것도 총각무, 총각김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그런 남자아이들. 어떤 거? 머리카락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뿔처럼 묶어져 있는 아이들 가르치는 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처녀는 뭘까요? 처녀. 결혼을 처음 하는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여기서 첫 자는 바로 장소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우리 한자 거래처 아니면은 뭐 무슨 처라고 얘기를 하죠. 거래처, 뭐 발주처, 뭐 이런 식으로 처를 많이 쓰고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장소에 있는 여자들, 장소에 있는 여자를 처녀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장소일까요? 예, 맞아요. 자기 친정 엄마 아빠, 즉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그 집에 있는 여자들을 우리는 처녀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혼을 처음 하는 여자가 아니라 태어난 엄마 아빠 집에 거기서 머물고 있는 여자를 처녀라고 한답니다. 자, 오늘 이후에는 이제 처녀와 총각이라는 단어를 우리 생각하면서 쓰자고요. 한자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영어로 들어가 볼까요? 영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예, 맞아요. 남자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 결혼한 남자를 바로 미스터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MR, 그죠?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혼한 여자를 미세스 또는 미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를 미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지만 요즘에 시대상에 따라서 남자는 결혼한 사람도 미스터고 결혼 안 한 사람도 미스터인데 왜 여자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구분을 하는 겁니까? 단어가 다릅니까? 이거는 남녀 차별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요즘에는 MS, 그래서 미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이거는 크게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점차 쓰임새가 넓혀져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거. 특히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여권 신장을 위해서 이 단어가 MS 미즈라는 단어가 많이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생각해 본 거 정리해 볼게요. 자, 결혼을 안 한 여자. 뭐라고요? 처녀. 처녀는 어떤 뜻이라고요? 태어나서 장소 첫자, 여인 여자. 그래서 장소에 있는 여자. 어떤 장소?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엄마, 아빠 집에 있는 여자를 처녀라고 한답니다. 총각은요? 총각은 묶을 총, 뿔각. 머리카락을 뿔처럼 묶은 남자. 이렇게 돼 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돼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상상하면 된답니다. 그죠? 아줌마라는 거는 예전에는 엄마 학렬에 있는 여인들, 결혼한 여인들, 아저씨는 아빠 학렬에 있는 결혼한 남자들, 그렇게 아줌마,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그게 약간 비하적인 단어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하면 그 단어를 안 쓰는 것이 좋고 다른 단어로 그분이 원하는 단어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언어의 사회성 부분이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영어로는 결혼한 남자, 결혼 안 한 남자, 미스터. 그리고 여자는 결혼한 여자, 미세스. 결혼 안 한 여자, 미스. 그렇지만 요즘에는 MS 그래가지고 결혼한 여자건 결혼 안 한 여자건 미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죠? 오늘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단어들, 상처를 줄 수 있는 거는 피하고요. 우리 항상 즐겁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